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어릴 적부터 자주 들어본 노래죠. 빨간 코를 가진 사슴인 루돌프가 독특한 생김새로 인해 다른 사슴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다가 안개 낀 날 헤드라이트의 중요성을 보여주어 인싸가 된다는 나만의 기술 보유가 얼마나 사회생활에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노래인데요. 사실 이야기는 원래 노래가 아니라 동화이며 이 동화는 백화점의 홍보 책자용으로 만들어졌답니다. 아닌데 이거 내가 예전에 봤는데 루돌프 만든 작가 아내가 아파서 딸 위로하려고 만든 동화라 했는데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이야기는 사실이 조금 섞인 거짓이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1930년대의 몽고메리 워드 백화점에서는 크리스마스 마케팅을 위해 색칠놀이 책을 다량으로 구매해 연말에 백화점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러는 것보단 차라리 몽고메리 워드만의 동화책을 만들어 나눠주는 게 돈도 아끼고 홍보 효과도 더 높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백화점에서는 카피라이터이자 회식 때마다 늘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로버트 메이를 불러 홍보 책자용으로 크리스마스 테마에 동물이 나오는 동화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돌보고 딸을 키우고 있던 로버트 메이는 빚에 허덕이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그는 뛰어난 소설가가 되고 싶었지만 막대한 빚을 짊어진 채 백화점 카탈로그 속 남성 셔츠에 대한 문구만 쓰고 있었다고 회상했죠. 너무나 우울했기에 크리스마스에 활기차고 따뜻한 분위기가 좋기는커녕 1월이 되어 장식이 모두 내려가자 기쁠 지경이었습니다. 어쨌든 상사가 시킨 일이니 일을 하긴 해야겠죠? 그래서 메이는 크리스마스, 산타, 술록, 산타 썰매를 끄는 술록 얘기를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술록과 관련된 무슨 이야기를 쓸지 고민하던 그는 예전부터 안데르센의 못생긴 아기오리 이야기를 좋아한 데다 자신도 어릴 적 부끄럼도 많고 왜소해 친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소외된 약자가 성공하는 내용을 쓰기로 합니다. 소외된 술록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뭘까요? 산타의 썰매를 제일 앞장서서 끄는 일이겠죠? 썰매를 앞장서서 끌려면 필요한 조건은 뭘까? 로버트 메이는 미시간 호수의 짙은 안개로 가득한 시카고의 늦은 겨울밤, 이 날씨에 선물을 배달해야 하는 산타클로스를 안내하는 빨간 코의 술록을 떠올리죠. 주인공의 이름은 뭘로 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유명한 시이자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산타클로스의 거의 모든 이미지가 다 들어있는 성 니콜라스의 방문에는 산타가 데리고 다니는 모든 술록의 이름이 다 나오긴 하지만 메이는 거기에 한 마리를 더 추가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다른 술록들의 이름과 첫 알파벳이 겹치지 않는 리을 발음이 좋겠는데 싶었던 메이는 롤로나 레지널드 등을 고민하다 너무 가벼운 롤로나 너무 무거운 레지널드보단 부드러우면서도 고민도 있을 법한 이름인 루돌프로 결정했죠. 그렇게 대충 완성된 빨간 코 루돌프의 아이디어는 글이 되기 전에 우선 상사의 결재를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장인이 한 번쯤은 겪는 대로 루돌프는 반려당하고야 말았죠. 상사는 빨간 코는 귀여운 꼬마 술록보단 술에 얼큰하게 취한 주정뱅이 술록 같다며 백화점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퇴짜 놓아 버렸습니다. 빨간 코 루돌프 이미지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색다른 시각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귀엽고 재밌는 아이디어가 그런 이유로 반려되자 메이는 미술팀의 친구를 꼬셔서 함께 동물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코가 빨간 귀여운 술록의 그림을 여러 장 그려 제출했고 그제야 메이의 루돌프가 어떤 느낌인지 이해한 상사는 아이디어를 인정하고 글로 써보라 허락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메이는 루돌프 이야기를 제대로 쓰기 시작했죠. 그런 사이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투병 중이던 아내는 남편이 쓰고 있는 책이 마무리되는 걸 보지 못하고 7월에 세상을 떠났죠. 메이의 상사는 아내의 죽음으로 힘들 테니 프로젝트를 다른 직원에게 넘겨도 좋다고 했지만 메이는 오히려 일에 몰두하고 싶다고 거절했습니다. 8월 말 루돌프의 이야기가 완성되었죠. 1939년 연말이 되자 몽고메리 워드 백화점에선 계획한 대로 크리스마스 마케팅을 위해 240만 권의 루돌프 책을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얼마 후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종이 부족으로 배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1946년까지 총 600만 부가 배포되었죠. 엄청난 성공이죠? 그럼 메이는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메이는 백화점 직원으로서 홍보 기획물을 만든 것에 불과했기에 루돌프의 저작권은 메이가 아니라 몽고메리 워드 백화점이 갖고 있었습니다. 루돌프는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정작 창작자인 로버트 메이는 사망한 아내의 병원비로 인한 빚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죠.
결국 메이는 백화점 사장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고 1947년 1월 사장은 그에게 루돌프의 저작권을 넘겨주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루돌프를 그렇게 흔쾌히 넘겨준 이유에 대해선 사장이 그의 사정을 딱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와 무료가 아닌 루돌프는 딱히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 후로도 루돌프는 만화 영화로도 만들어지는 등 무척 잘 나갔습니다. 특히 로버트 메이의 매부인 조니 마크스가 우리에게 친숙한 노래 루돌프 사슴코를 만들어내며 인기는 더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로버트 메이는 1951년부터 7년간 루돌프 프랜차이즈를 관리하며 지냈고 이후 백화점으로 돌아가 은퇴할 때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 71살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그는 무려 100여 개의 빨간 코 관련 제품을 비롯 조니 마크스가 1947년에 저작권을 넘겨준 루돌프 사슴코 노래에서 꾸준히 들어오는 저작권료 덕분에 돈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았답니다. 부럽네요. 아이들이 빨간 코의 루돌프를 그토록 오랫동안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작자인 로버트 메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사람이죠. 사회의 약자입니다. 아무리 잘 적응하려고 노력해도 아이들은 자기보다 훨씬 커다란 어른들의 틈바구니에서 너무 작고 연약하다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른들보다도 훨씬 빨리 이야기 속 소외된 약자의 감정을 이입하죠. 신데렐라나 미운 아기올이나 루돌프 같은 이들이요. 그러니 루돌프가 결국 산타의 썰매를 당당하게 이끌 때 아이들 하나하나 역시 그 썰매를 함께 타는 셈입니다. 아이들은 그걸 무척 좋아하죠. 비록 백화점 홍보용 책자라는 너무나 현실적인 이유로 만들어진 빨간 코의 술록 루돌프였지만 그럼에도 루돌프는 남들과 조금 달라도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오히려 그게 나만의 장점이자 행복일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빨간 코를 가진 루돌프가 짙은 안개를 밝혔던 것처럼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나만의 행복으로 가득한 반짝이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만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